안녕하세요. 우프 선생이에요. 자, 오늘은 또 이제 기업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 자, 요런 걸 가지고 또 여러분하고 같이 잠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항상, 졸릴 때 이렇게 듣다가 졸리면 그냥 자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공부하도록 합시다. 자, 먼저 기업이 있는데요. 자, 기업은 이익을 목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윤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이윤. 뭘 팔아가지고 돈 남기는 게 이윤이죠. 그 이윤을 목적으로 재화를 재화는 어떤 상품을 얘기하는 거죠.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 그죠? 그리고 또 서비스를 하는 그러한 경제 단위체, 말이 어려운데요. 그렇게 하는 그 회사들, 어떤 경제 단위, 말이 어려워. 그래서 이제, 이윤을 목적으로, 재화를 판매 또 서비스를 하는 그러한 경제 행동을 하는 어떤 단위체, 이걸 기업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업은 상업할 때 그 업자입니다. 어떤 일이란 뜻이죠. 어떤 그죠? 직업할 때 업. 그 다음에 기는 이게 도모한다. 어떤 일을 꾀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갖고 생각하는 거죠. 도모하고 어떤 일을. 그런 게 이제 기업입니다. 그래서 업을 도모하는다. 이런 뜻인데, 기업. 그냥 영어로는 컴퍼니죠. 회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기업에서는 이제 뭔가 만들어내야죠. 자, 만들어낼 때 우리가 흔히 생산의 3요소라 그래가지고요. 토지, 노동, 자본. 그러니까 토지가 일단 있어야 됩니다. 공장을 차리려고 그러면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공장 지을 땅하고처럼. 그 다음에 거기서 일할 사람들이 필요하죠. 노동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노동. 그 다음에 이제 그 회사를 돌릴 때 돈이 필요하겠죠. 물건을 처음에 이제 원료를 사와야 되고, 또 만든 거에다, 그죠? 갖다 주고 하면 그 다 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토지, 노동, 자본, 이 세 개를 생산의 3요소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용해가지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로 만족하는 상품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은 제일 적게 들면서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만족하는 우수한 품질을 만들어야 되겠죠. 돈 적게 든다라고 완전히 이상한 거 싸구려 만들어가지고 금방 부서지거나 아니면 그 상해갖고 거의 먹지 못할 지경까지 간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최소 비용으로 만들 때 그래도 일반 소비자들이 만족할 만 정도 상품을 생산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걸 가능한 한 최대 가격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제품은 진짜 질이 좋다. 그러니까 이제 좀 비싸도 사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제대로. 자, 그래서 이제 기업에서는 이제 쉬운 예로 이제 사장이 있고, 회장도 있지만, 사장하고 경영진들이 있죠. 그죠? 그 사람들이 이제 회사를 경영하는데 아주 효율적으로 경영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그런 식으로, 생산성이 높아야 된다.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8시간 일단 해봅시다. 8시간 일을 했는데 제품을 5개 만든 회사가 있고요. 똑같은 퀄리티의 제품을 어떤 회사는 6개 만든 회사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똑같은 시간에 6개 만든 회사가 더 경쟁력이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생산력을 높일 수 있을까? 짧은 시간에 더 많은 걸 만들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이제 경제성이 있어야 되겠죠. 아무리 빨리 만든다 그래도 그 일하는 사람을 너무 많이 이렇게 쓰게 돼가지고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하면 또 지출이 많으면은 많이 만들어서 소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경제적으로 이게 타당한가 경제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또 수익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만들었는데 너무 비싸게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이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기본 재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 버리면 사실상 그 남는 게 별로 없죠. 그래서 이 수익도 알맞게 너무 많이 남기는 걸 우리가 폭리라 그러죠. 폭리. 이윤을 너무 폭발적인 이윤을 취하는 거 폭리라 그럽니다. 그 폭리를 취하면 안 된다 그러죠. 그래서 폭리를 취는 가진다죠. 폭리. 이윤을 너무 많이 남기는 그건 안 됩니다. 그게 폭리니까요. 그래서 누가 봐도 리저너블하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성적으로 그죠? 생각할 때.
그런 정도. 어쨌든 그것도 수익성이 가능하면 수익성이 많은 건 좋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타당하다 할 정도 범위 내에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를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해서 경영진에서는 생산성, 경제성, 수익성. 자, 이거를 이제 잘 따져서 이제 회사를 운영해야죠. 그럼 이 회사는 국가 경제에 기여를 하죠. 왜 그러냐 그러면 일단 무슨 물건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나라의 이제 경제가 일단 돌아가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외국에도 뭐 수출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나라의 기본적으로 어떤 물건 만드는 거 수준이 어느 정도 좋은 제품들이 나와주면은 외국 사람이 볼 때 다른 나라에서 볼 때도 저 나라는 상당히 괜찮은 나라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거죠. 그게 이미지로도. 그 다음 또 이제 서비스도 제공하고, 국내에 있는 또 외국인뿐만 아니고 국내에 있는 소비자들한테도 기분 좋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용도 확대하고, 이제 회사에 이제 직원들을 뽑아갖고, 그죠? 일을 하게 하고, 그 근로자들이죠. 또 월급도 주고, 이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월급을 받고 또 이제 물건도 소비하고, 또 세금도 내면서 국가 경제에 이렇게 이득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생긴 그 이윤을 회사에서 그 이윤을 그냥 쌓아두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일부는 또 재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장을 좀 더 늘린다든지 다른 데 더 하나 세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고용을 창출하죠. 사람들이 회사에 더 취직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자꾸 만들어가고 그게 이제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거죠. 그게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게 나라를 운영하는 그 정치 대통령 포함해가지고 행정부에서 가장 큰 게 이제 국가 경제죠. 국가 경제에 가장 목을 매는 거죠. 왜냐하면 경제가 결국 돈이고 이게 밥줄이고 먹는 거기 때문에요. 일단 먹는 게 해결이 돼야 그 다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 경제 발전에는 어느 나라든지 공산주의든 뭐 민주국가든 관계없이 다 국가 경제 발전에 목을 맵니다. 그걸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거죠. 역시 먹고 사는 일이 우리 인간들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최고로 중요하고 또 모든 사람이 가장 관심 있는 거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가계 소득에 기여한다. 이거는 이제 일반 기업이 발전하면서 회사가 커지게 되면 월급도 좀 더 주게 되고 직원들한테 후생 복지시설도 많이 해주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애들 뭐 대학교 가면 학자금도 지원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반 그 회사원, 회사 이르는 구성원들, 즉, 그 회사 다니는 회사 사람들을 가게, 그 집안의 소득, 돈 버는 거, 그죠? 그거를 좀 좋게 해주니까 거기 기여한다. 이제 이런 게 이제, 여기 이제 기업이 아주, 나라에 이렇게 이바지하는 중요한 일들입니다. 자, 그럼 이런 기업에는요, 사기업이 있습니다. 사기업. 이 사기업은 개인이나 어떤 공동, 여기서 공동이라는 건 여러 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혼자 자기 회사를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1인 회사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제 작은 분식점을 운영한다 그러면 내가 혼자 하니까 1인, 그거죠? 1인 기업이죠. 근데 이제 여러 명이서 서로 이제 얼마씩 내가지고 뭐 같이 이제 식당을 운영한다면 이게 공동기업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뭐 식당 운영할 수도 있고 무슨 게임 만드는 회사를 운영할 수도 있고요. 뭐 이제 또 어떤 사람들 병원을 운영할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형태의 기업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공동기업인데요. 이거 어쨌든 다 사기업입니다. 국가가 아닌 개인들, 일반 사람들의 기업이죠. 이 사기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영리 추구입니다. 즉 이익을 남기는 거. 근데 그 이익을 남겨야 되는데 너무 아까 얘기했듯이 폭리는 안 되고 딱 알맞은 이윤을 남기는 게 가장 좋죠. 이 회사 공동기업에는요 5가지가 있는데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지 모르겠다. 합명회사라고 있습니다. 합명회사. 명은 이름이죠. 이름을 서로 합쳤다. 합명회사. 그 회사는 이제 무한 책임 회사인데요. 책임을 무한대로 주는데 주로 가족끼리 경영하는 회사가 주로 합명회사죠. 자기들끼리 이제 운영하는 겁니다. 합명회사. 그 다음 합자회사가 있습니다. 합자. 이거는 이제 서로 어떤 자금, 그죠? 그걸 서로 합쳤다 해서 합자회사. 그 다음에 이제 유한책임회사가 있고요. 책임을 이제 유한은 무한대로 끝없이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 딱 지는 범위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책임을 지는 회사. 그래서 유한책임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한회사가 있습니다. 책임만 빼면 돼. 유한회사. 그래서 유한책임회사하고 유한회사하고는 유한회사는 그 회사 주식이 있고 유한책임회사는 회사의 주식이 없죠. 아마 임원도 없고 주식도 없고 뭐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본 거, 그죠? 이 주식회사죠. 그 회사는 주식이 있는 거죠. 이 주식은 따지게 되면은, 돈, 회사에서 발행하는 일종의 돈, 화폐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회사 주식을 사갖고 있으면 그 주식이 오르락내리락 하죠. 그래, 주식 투자, 아빠가 또 엄마가 또 삼촌이 주식 투자한 거 들어본 적 있죠? 근데 참 여기서 여러분에게 꼭 강조해서 지나갈 거는 여러분이 지금 중학생이지만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어른이 되고 하면은 반드시 언젠가는 주식을 한번 할 겁니다. 그런데 나는 대학교 때부터 주식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하고 군대 갔을 때는 안 했고 갔다 와서도 안 하다가 나중에 좀 하다 이제 지금은 안 하죠. 지금은 완전히 안 합니다. 주식은 안 하는 게 가장 돈 버는 거예요. 주식을 했다 그러면 10명에 9명은 다 꼬나 박는 거야. 다 돈 잃어. 노름이라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합법적인 노름으로 생각하세요. 이게 속 편합니다. 그래서 주식은 안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여러분이 일생 살면서 주식 안 할 수가 없어. 언젠간 한 번은 하게 될 거야 아마. 그러면 그때 잘못하면 패가 망신하니까 딱 10만 원 정도 가지고 주식을 처음 해보세요. 10만 원 정도. 그러다가 해보고 정 안 된다 하면은 거기서 이제 때려치면 됩니다. 10만 원 갖고 잘 놀았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10만 원 가지고 자기가 주식을 잘하면 한 1년도 할 수 있거든요. 아이고, 저 PC방 가도 하고 10만 원이면, 대학생이라고 생각했을 때 10만 원이면 어느 정도 쓰나? 일주일도 못 쓰는 경우도 많죠. 그죠? 그러니까 10만 원 가지고 6개월 내지 1년을 놀았다, 재미나게 주식을 하면서 놀았다, 다 잃어버린다 그래도 그거는 여러분에게 큰 플러스가 됩니다. 그때 여러분이 이걸 절실히 경험해보고는 주식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이 경험을 하라고 내가 하라 그러는 겁니다. 주식, 좋은데? 그래서 내가 주식 해야지.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지 말라고. 물론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이익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9명은 다 손해를 보니까 나는 많은 학생들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식은 안 하는 게 좋지만 그래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뭔지 모르게 친구들도 하고 하면 괜히 하고 싶고 그러다 잘못하면 다 날린단 말이에요. 처음에 막 1,000만 원, 2,000만 원 막 1억 때려놓고 하면 100% 날립니다. 그거는. 처음에 10만 원을 갖고 시작하면 10만 원만 날리는 거고요. 처음에 5억 갖고 시작하면 5억을 다 날리는 거고요. 처음에 100억을 갖고 시작하면 100억 다 날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싹 다 날린 다음에 그 다음부터 내 마음 독하게 먹고 다시 이제 조금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안 하는 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10만 원만 딱 날리고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그거 알면은 되는 거야. 주식하는 동안 돈이 문제가 아니고 늘 거기 신경을 쓰거든요. 나도 한창 할 때는 굉장히 많은 신경을 씁니다. 거기 늘 신경이 거기 가 있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진짜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주식의 노예가 돼가지고 머릿속에 맨날 그 생각밖에 안 나. 딱 한 가지 생각밖에 없어요. 주식이 돈 벌려고 하는 거죠. 돈 넣고 돈 먹기입니다. 이게 노름이랑 똑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사람 머릿속에 맨날 돈 딸 생각이 나고 있으면 그게 사람이 아니죠. 사람은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하니까 이제 직장도 다니면서 벌고 이런 거지. 그게 내 머릿속에 맨날 꽉 박혀 있으면 안 되죠. 내 머릿속에 뭐가 박혀 있어야 되냐? 내 인생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이게 박혀 있어야 돼. 그래서 결혼을 나중에 하게 되면 가족들한테 잘해주고 그 가족들끼리 행복하게 오손도손 살고 또 지금 현재도 부모님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고 사람 사는 거 별거 없어요. 가족끼리 행복하게 오손도손 어려우면은 좀 어렵게 살고 나도 어려울 땐 방 한 칸에 우리 7 식구가 살았거든요. 그래갖고 그때는 밥도 맨날 못 먹는 상황이라서 이제 그때 밀가루를 쌌으니까 수제비 그런 걸 해서 먹고 쌀밥은 진짜 한 달에 한 번 정도 잡곡밥이 싸니까 그때 보리가 싸니까 막 보리가 반 이상이죠. 근데 완전 쌀밥은 이제 소고기국하고는 진짜 한 달에 한 번 정도 먹었어요. 우리 부모님이 사업하다 실패해가지고
다 날려먹고, 그러니까 사업에서는 안 되실 분들인데, 공부나 하면은 딱 맞을 분들이 사업하는 바람에 다 날려먹고, 이제 방 한 칸에서 7 식구가 살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도 행복했어요. 가족끼리 서로 위해주고 하니까 오손도손, 오손도손. 그래서 사람의 행복은 뭐, 좋은 거 먹고, 그죠? 그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 가족끼리 그 정을 나누고, 위로해주고. 하루에 100끼 먹는 사람이 있어요. 다 3끼, 2끼, 3끼지. 자, 그래서 가족끼리 행복하게 사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식한다고 해가지고 수많은 시간을 거기 투자하면서 가족의 행복은 뒷전이고 가족들하고 서로 싸움 나고 친척들한테 돈 꼬서 못 갚고 원수지고 이렇게 살면 인생이 정말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아, 이런 게 있구나. 맛만 보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처음 담배 핀 게 4학년 때예요. 4학년 때. 친구 집에 갔는데 그 친구 이제 아빠가 이제 피던 담배하고 소주병하고 이 방 저쪽 구석에 있더라고요. 그 내 친구하고 우리 이제 조금 초등학생들이니까 얼마나 호기심 있어. 야 담배 한번 펴보자. 아무도 좀 없으니까. 걔도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담배 한 가지를 꺼내가지고 한 가지씩 물고 불을 붙였죠. 그리고 빠는데 빨자마자 캬캬캬 했죠. 난리가 난 거지 막 기침해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재떨이에 부배 끄고 야 이런 거 왜 피냐 어른들 참 이상하다 이렇게 야 그리고 저기 소주도 있는데 저거도 한번 먹어보자 좋다 그래가지고 그때 친구하고 둘이 한 명 더 있었던 것 같아 3명이었던 것 같아 지금 기억이 아른아른하는데 초등학교 때니까 벌써 뭐 거기서 50년 전 일이죠. 그래가지고 소주 이야기에 그래서 이제 한 잔씩 먹었어요. 근데 나는 딱 먹고, 목에서 막 불타는 것 같아가지고 나는 한 잔도 못 먹고 반만 먹고 말았죠. 근데 내 친구 한 명은, 맛있다고. 걔는 연거푸 2잔 먹어. 술술 잘 들어가고 또 한 명은 그냥 그저 그랬고. 근데 나는 그 조금만, 반 잔도 안 마셨는데도 막 얼굴이 빨개지고 막 머리가 아프더라고. 막 이상해 막 쿵쾅쿵쾅 하면서. 그리고 딴 애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셋이 이제 방에 이렇게 누워 있었죠. 그리고 좀 있는데 그 친구 엄마가 시장 갔다가 오신 거예요. 방문을 왈칵 여니까 갑자기 이제 얘들아 왈칵 열었단 말이에요. 아마 시장에서 이제 뭐 맛있는 거 사고 우리 주시려고. 열었는데, 셋이 얼굴 빨개져 갖고 방에는 담배 연기가 좀 있고 담배 냄새가 나면서 누워 있으니까 그 엄마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옛날에 어머님들은 또 화끈하시니까 이놈의 새끼들이야 말이야 뭐하는 짓이냐고 이 조그만 대가리 피도 안 마른 것들이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 놀래가지고 거기서 벌떡 일어나갖고 그냥 문 밖으로 셋이 다 튀어갖고 엄청 도망갔던 기억이 있어요. 아이고 그게 참 오래전 얘기네. 그래서 그때 내가 야 담배는 정말 이거는 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저런 건 왜 독한 걸 필까? 이렇게 이제 예방주사처럼 맞았는데, 이제 고3 때 대학교 시험 보기 직전쯤에, 그때 한 12월 달쯤인가? 그때 독서실에서 친구들하고 공부하면서, 그때 이제 보니까 애들이 다 담배를 피더라고. 나만 안 피니까 쪽팔리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화장실 가고 막 킥킥거리면서 좀 배웠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몇 년을 피다가 군대 가서는 끊었죠. 오히려 군대 가니까 딴 애들은 뭐 핀다 그러던데 난 군대 가서 끊어버렸고 그리고는 이제 뭐 끊었다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안 핀 거야. 그냥 난 끊었다는 게 아니고 안 폈어 지금까지. 그러다가 뭐 직장 다니고 뭐 학원 강사하고 이럴 때도 어디 회식 같은 데 가갖고 다 담배 피고 술 마시고 하는데 난 술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근데 담배는 이제 피니까 한번 펴볼까? 하고 내 얼굴에다 또 누가 담배로 후 연기를 뿜으면서 김 선생 왜 담배 안 펴? 이렇게 맛있는 걸 그러면서 뿜더라고 내 얼굴에다가 담배 한번 줘보라고 그래가지고 한 대 딱 빠니까 목에서 탁 막히더라고. 그리고 속에서 막 쓴물이 올라오면서 욱하면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담배가 완전히 끊어졌구나. 내가 그냥 안 폈더니 몇 년 안 폈더니 저절로 끊어졌구나. 그 이후로는 뭐 담배를 안 핍니다. 담배 피게 되면 아무래도 뭐 방이나 뭐 이런 데 냄새도 나고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안 피게 됐는데, 이제 주식 얘기하다가 그렇게 갔는데요. 이제 주식회사가 이제 그렇다. 그래서 주식은,
대학생 됐을 때쯤에 꼭 한 10만 원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 그게 제일 좋고요. 이제 내 말 안 듣고 이제 하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투자금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처음엔 반드시 잃게 돼 있습니다. 그거 다 잃어도 괜찮을 정도 액수만 가지고 하세요. 욕심을 내갖고 무리하게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거 다 잃었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남의 돈 꼬서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내 돈 가지고만 해가지고 날려도 나만 손해보고 그냥 내가 가슴앓이 하다가 털어버려야지 남의 돈 빌려서 하게 되면 그 사람까지 하고 원수가 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식을 하지 말라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꽃이 주식인데 왜 저 자본주의 어쩌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항의할지도 모르고 이상하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난 개인적인 나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사람이 행복하게 인생을 잘 살아가려 그러면 돈에 너무 관점을 두지 말고 그런 의미에서 주식에도 너무 목매달지 말고 안 하는 게 여러분의 정신 건강에도 좋고 오히려 그게 훨씬 슬기롭게 좋게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결정은 여러분이 해야 돼요. 나는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 하고 내가 이제 내 경험을 얘기해 주는 거고 여러분 항상 인생 살아가면서 나보다 앞서 살았던 선배들의 경험을 많이 귀담아 듣고 그중에 자기 마음에 드는 거는 받아들여서 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얘기해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 가는 대로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번에 이제 공기업이 있는데 공기업은 이제 국가가 주로 이제 운영하는 거죠. 이거는 공익 목적.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영리 목적으로 하면 안 되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죠?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회사를 운영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새 공기업들이 국민의 이익보다 그냥 일반 회사처럼 그 회사의 영리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그런 데가 있고 그러면 이건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떤 때는 손해를 봐도 국민의 복지나 국민들의 건강이나 또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거를 더 이루기 위해서는 손해를 좀 보더라도 할 땐 해야 되는데 국민들의 막 뭐 바라는 거 그런 거 너무나 그걸 배신하고 자기네 이익만을 위해서 그럼 국민들이 전부 다 그냥 얼마나 욕을 하겠어요. 그건 공기업이 아니죠. 그렇죠? 공기업은 이익을 목적으로 해서 절대로 안 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공공의 이익은 당장 약간의 그 돈적으로는 손해를 봐도 많은 국민들에게 행복을 주고 편리함을 주면 전체적으로 보면 그건 국가적으로 더 이익이란 말이에요. 커다란 이익이죠, 그게.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당장 거기 뭐 돈 몇 푼 들락날락거리는 거 거기서 손해받네 이익받네 그 다음 거를 보지 못하면 안 되죠. 그래서 공기업은 절대로 사기업같이 운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업 사장들은 정신이 제대로 박혀있는 사람들이 공기업 사장을 해야 되죠. 그래서 국가에서 이제 공기업 사장들을 이렇게 뭐 선임하고 하는데 그때 어떤 관점을 봐야 되냐면 그 사람이 과연 이 공기업을 제대로 잘 이해하고 있느냐 이걸 봐야지 일반 사기업 운영하듯이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는. 자, 그래서 이제 사기업과 공기업이 있고 이 사기업에는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이렇게 5종류가 있다는 거. 자, 이번에는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보면요. 기업이 이제 돈 벌잖아요. 그죠? 일반 사회 속에서 소비자들 대상으로 돈을 벌고 있잖아. 그러면 그 돈을 많이 벌었으면 기업은 무조건 이익만 100% 앞세우면 안 됩니다. 기업이 이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구성원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등치도 크고 거래 금액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큰 회사일수록. 조그만한 회사는 그래도 그거보단 책임이 덜하지만 정말 큰 대기업들은 큰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공공성이나 사회성 이런 거. 그러니까 그 회사가 물론 이익을 위해서 물론 회사를 운영하지만 그래도 공적인 면 또 사회적인 어떤 조화를 위한 면 이런 거를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영윤리 준수. 경영할 때도 윤리가 있는 거죠. 그래갖고 저번에 뭐 많이 나죠. 그죠? 갑질 안 되는 거. 그래가지고, 자기 회사 직원들, 그런 사람을 완전히 그냥 노예 취급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반말 띡띡하고 어린애들이, 그죠? 나이도 뭐 얼마 안 돼 아주 어린 애들이 그냥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그냥 밑에 사람들 아버지 뻘 되는 사람들 반말에 띡띡해서 놓고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이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또 회사 돈을
합법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뭘 타가고 해야 되는데 그냥 비자금 조성하고 뒤로 돈 빼돌리고. 그래서 이게 투명 경영은 아주 정말 유리알이 보이듯이 투명하게 아주 올바르게 회사를 운영하라 이겁니다. 시커멓게 탁하게 해서 안 보이게 갖고 막 거기서 막 회사 돈을 빼갖고 자기들이 쓰고 뭐 그죠, 개인적으로 막 쓰고 회사 카드 같은 걸 발급해갖고 막 이상한 데 가서 그 돈을 회사 어떤 영업하는 그 목적으로 쓰라고 준 건데, 뭐 개인적으로 뭐 여행 가거나 뭐 개인적으로 뭐 집안에 뭐 하는데 돈 쓰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거는. 그죠? 그건 월급을 따로 받는데 그런 거 쓰면 안 되죠. 그러니까 경영윤리를 준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들, 그 물건 사준 사람들하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 자기 회사에서 근무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권익을 위해서 보호를 해줘야 되는 게 기업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한테는 정말 좋은 제품을, 또 안전한 제품, 그죠? 제품이 좀 뭐 불안한 제품은 안 되겠죠. 위험한 제품은 안 되죠. 그래서 안전하게 상품을 만들고 품질은 좋게 하고, 그리고 가격도 딱 누가 봐도 이 정도면 서로 알맞다 이렇게, 그죠? 알맞을 정도로. 물론 이제 뭐 엄청 비싼 명품인가 해서 아주 비싸게 받는 그런 것도 있죠. 그러면 거기는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소수의 그 돈인 사람들이 또 사면 되는 거고. 어쨌든 간에, 그 제품들이, 품질이 좋고, 소비자가 샀을 때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소비자 보호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잘못되면 AS도 해줘야 되고, 품질도 계속 이렇게 나중에, 어느 정도 몇 년 동안은, 지켜주고 퀄리티요. 그래서 이제, AS도 제대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근로자 권익보호에서 근로자들의 그 인격도 존중해주고, 그 다음에 월급도 어느 정도,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품위를 유지할 정도, 그 정도로 줘야지. 자기들은 이익은 엄청 회사에서 많이 버는데, 정말 쥐꼬리만큼 막 깎아서 조금 줘갖고, 그 회사 직원들이 정말 살기 힘들고, 그러면서 막 회사 그 직원들은 또 무시하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막 인격적으로도 막 모독을 당하고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기업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소비자들을 항상 왕으로 모시고, 또 자기 회사 직원들, 근로자들은 같이 동반하는 동반자. 그 근로자들이 없으면 회사도 망하는 거잖아요. 뭐 아무도 생산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수익을 많이 올랐으면 보너스도 지불해주고 이렇게 해갖고 같이 살아간다. 그래서 노사라 그러죠. 근로자들하고 회사 운영하는 사람들이 같이 한 가족으로 같이 살아간다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환경보호. 어떤 기업이 몰래 막 들어온 폐수 같은 걸 밤에 몰래 흘려버리고 이러면 안 되죠. 환경도 보호해줘. 공장 굴뚝에서 막 그냥 거기서 이제 좀 매연 나가고 안 좋은 것 전부 다 그걸 잡아낼 수 있도록 굴뚝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굴뚝 하면 좀 돈이 많이 드니까 그냥 대충 해가지고 막 매연 뿜어내고 막 그러버리면 안 되죠, 그거는. 그래서 환경도 또 보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투자 및 활동. 자기 회사가 있으면은, 자기 회사에서 아무리 잘한다 해도 소리가 나겠죠. 소음 나거나, 뭐, 매연이 나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지역사회. 그러면 그 지역사회에다가 좀 미안하니까 이제 어떤 거 투자돼서 뭐 놀이터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거기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또 이제 여러 가지 혜택도 좀 주고 하면서, 지역사회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가는, 공생하는, 그래서 윈윈이죠. 서로 좋은. 그런 식으로. 그럼 뭐 지역사회 또 투자를 해갖고 지역사회 사람들이 또 소득도 올리게 되고, 잠깐만, 물 한 잔만 마실게. 그 지역사회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이제 그 공장이 들어와가지고 거기 다니면서 일해서 돈을 벌 수 있고 하니까 또 그런 좋은 점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활동, 지역사회에 뭐 이제 회사가 해서 뭐 양로원이나 뭐 나이 드신 분들 위로 공연도 가고, 그 다음에 좀 어렵게 지내는 사람들한테 또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뭐 먹을 것들,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또 이렇게 베풀고 하는, 그러니까 영리 목적인 기업이지만 그래도 그런 사회적 책임을 하면은 그 기업은 더 발전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사람들이 등을 돌려버리면 결국 안 사주면 그 기업은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업 운영을 제대로 잘하는 거죠. 그래서 윤리적으로 이렇게 경영을 하게 되면요. 오히려 그 기업은 더 잘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면 그 기업은 계속 발전하는 겁니다. 그게 똑똑하게 운영하는 거죠. 당장 눈앞에 돈만 추구해가지고 아주 인색하게 짜게 하면 그 기업은 결국 사람들이 길게 보면 다 사람들이 그 기업을 서로 뭐랄까 배척을 해가지고 그 기업은 결국 문 닫고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년 가는 기업 없습니다. 보통 아무리 큰 기업도요, 한 20, 30년 가다가 없어지고 이런 기업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걸 다 잘못한 거죠. 그 부모 세대에서 정말 피땀 흘려서 기업을 일구고 직원들하고 고생하면서 제대로 해주면서 잘했는데 그 자식 세대나 또 손자 세대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어릴 때부터 부자로 살았으니까 그냥 포시럽게 자라가지고 철 모르고 철딱소니 없이 사람들을 그냥 아나무인으로 깔아뭉개고 그 다음에 자기 고집대로만 하고 남의 말 안 듣고 그 다음에 주변에 사람들이 이러든 저러든 말든 개돼지 같은 것들 이런 식으로 속으로만 생각하고 어떤 때는 그걸 또 발설도 하고 그러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 회사는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도 나중에 기업을 운영하고 또는 지금 부모님이 기업을 운영해갖고 자기가 나중에 이어받고 그렇게 할 학생들이 있다. 그렇게 이제 기업을 장차해야 될 학생들은 반드시 윤리 경영 있죠. 다 같이 더불어 산다. 이런 정신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기업은 반드시 100년이 200년, 300년, 500년도 갑니다. 1000년까지 갈 수 있는 멀리 내다보고 1000년을 보면서 기업을 운영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한 요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로자 권익 보호에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는요. 임금 분배를 잘해야 됩니다. 쉬운 얘기로 월급 같은 걸요. 근로자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 수준으로 주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 좀 더 주면 더 좋죠. 그 다음에 노사 간에 인격적으로 서로 이제 평등하게 해서 같이 동반자로 간다. 이렇게 이제 항상 생각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당하게 해고, 문자 띡 보내갖고 오늘 며칠자로 당신 해고합니다. 이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죠? 피치 못하게 회사가 인원을 줄여야 될 일이 있고 그러면 예의를 다해가지고 그래도 충분히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면서 충분히란 건 회사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성의를 보이고 정말 미안해하고 그다음에 회사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불러준다고 그렇게 다시 할 수 있게 한다고 하면서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 해고당한 사람 입장에서도 좀 덜 억울하죠. 그런데 그냥 문자 하나 띡 와가지고 며칠부터 나오지 말아라 내일부터 나오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정말 그거는 살아가는 거 인간으로서 어떻게 보면 할 짓이 아니죠, 그게. 어차피 여러분이나 나나 잠깐 100년도 안 된 짧은 기간 동안 이 세상에 나무에 싹이 나듯이 싹 났다가요. 가을 되면 나뭇잎이 확 떨어지듯이 우리도 한 70년, 80년 후 가을이 돼가지고 후 또 늙어갖고 그냥 떨어져 가는 그 어떻게 보면 참 허망한 인생이고 어떻게 보면 또 짧은 기간 동안 화끈한 인생이고 참 우주 입장에서 보면 정말 순간에 다름없습니다. 순간. 한여름밤의 꿈이라고도 흔히 얘기하고 그런 정말 인생들인데 그 인생 동안 정말 멋지게 재밌게 잘 살다가 가도 아쉬움이 남는데 그렇게 인간으로서 못할 짓을 하고 그리고 또 그런 일을 당해갖고 억울함, 그 분함 때문에 또 많은 시간 동안 자기가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이런 건 해서도 안 되고 당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서로 존중하는. 그래서 기업도 아무리 영리를 추구하지만 결국 인간 대 인간으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서로 인격적인 대우를 항상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공하고 싶으면요. 솔직히 공부 전교 1등 안 해도 되고 전교 꼴등해도 사실은 관계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공하고 싶으면요. 인사 잘하고 인사 잘하세요. 그리고 상대에게 항상 뭔가 해주려고 그러고 열성적으로 그리고 진심을 담아갖고 상대를 위해주고 그 상대를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그러면 지금 전교 꼴찌라도요 나중에 돈 잘 벌고 아주 잘 살게 됩니다. 물론 대인관계를 이렇게 잘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상대를 존중해주고
그러면 그게 저기 뭐 서울대 나와가지고 폼 잡고 이렇게 하고 목에 빳빳하게 힘주고 밑에 사람들 뭐 이렇게 아나무인격으로 좀 무식한 것들 이런 식으로 보고 하는 그런 사람보다 훨씬 성공합니다. 그래서 먼저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인간이 되라 그러죠. 그래서 된 사람이 최고입니다. 든 사람 난 사람 이런 게 있는데 된 사람이 정말 최고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고인 사람은 학교 성적 이런 것보다도 인간성이 된 사람이 최고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공을 합니다. 반드시. 그 대신에 성실해야 돼요. 게으르고 막 그냥 놀기 좋아하고 맨날 잠이나 엎어져 자고 그러면 인간적으로는 너무 좋아도요. 게으른 사람은 어느 선에서 또 멈추니까 부지런하면서 성실하면 학교 성적이 좀 나쁘더라도 반드시 크게 성공합니다. 나중에.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과 같이 끝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한번 이런저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들으면서 푹 자도 좋고요. 자, 하여튼 열심히 살아봅시다. 수고했어요.